반갑습니다. PKJ 자전거 피팅연구소 소장 박광재입니다. 프로 경륜 선수들은 피팅을 받아야 됩니까? 선수들이 피팅을 할까요? 제가 오늘 피팅한 동호인분들은 그렇게 묻더라고요. 프로 경륜 선수들도 피팅 합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알아서 다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선수 출신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어요. 누군가 전문가가 내 자전거에 대한 피팅에 어떤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면, 내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제가 혹시 은퇴 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피팅할 때 저는 선수 피팅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호인만 피팅을 했습니다. 근데 피팅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리고 제 자가 셀프 피팅을 통해서 선수 피팅도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그 접점, 가능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륜 선수를 대상으로 피팅을 진행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경륜 선수들의 어떤 생각을 한번 끌어내 봤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륜 선수들은 오랜 기간 아마추어부터 시작해서 프로 선수 생활, 오랜 기간, 거의 10년, 20년 동안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피팅에 관련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이라고 말을 할게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자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슬럼프에 빠지거나 성적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부상 등에 포함되겠네요. 피팅이 망가졌을 때, 컨디션이 망가졌을 때 피팅의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수 피팅을 진행하면서 방향을 조금은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선수들은 그러한 목마름, 그리고 필요성, 이걸 반영한 어떤 피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더 세부적인 어떤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먼저 닮고 싶은 선수가 있나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단계 피팅에서는 우수 선수 자세하고 피팅 받은 선수 자세를 비교해서 어떤 피팅의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닮고 싶은 자세가 있냐 물으니까 일단 우스갯의 하모 선수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잘 타는 선수한테 자기 자세를 좀 봐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 선수가 피팅을 좀 해줬겠죠. 근데 전혀 자기한테는 맞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그 피팅은 그 선수한테 맞는 피팅이죠. 선수들이 상대 선수 아니면 동료 선수들에게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피팅을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피팅은 자기 자신한테는 맞는 피팅일 수 있지만 상대 선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슈퍼 특성급의 성공 선수한테 제가 물으니까 자기 자세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힘은 잘 쓰는 자세는 맞는 것 같은데 모양이 안 예쁘다. 모양이 안 예쁘다는 거죠. 모양이 안 예쁘다. 그래서 큰 틀에서 바꿀 수는 없겠구나. 한계를 경험했다는 거지. 한계를. 지금부터 힘쓰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자세가 조금 보기 싫다. 자기가 볼 때 자세가 좀 보기 싫다. 이 선수 자세가 이 자세예요. 이 자세. 말 타는 자세거든요. 좀 보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경륜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선수들의 피팅 사용권이라는 걸 제공한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냐? 수용할 의사가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슈퍼 특성급의 성공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피팅을 통해서 기량 향상이 나타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다. 시너지효과, 예를 들어 1,000원을 투자해서 10,000원의 어떤 수익을 얻는다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저는 선수 피팅의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선수들이 피팅을 받고 기량 향상이 돼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 우려도 있다는 거죠. 선수들은 시합을 자주 가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시합을 가는데 만약 피팅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적이 하락한다, 저조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 그래서 선수들은 피팅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저 역시 그랬고, 선수 시절에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피팅을 했어요. 근데 밖에서 멀리서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요, 보니까, 내가 잘못된 피팅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선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도 그겁니다. 그런 어떤 유레카를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멀리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피팅을 해야 된다. 잘못된 자세를 알면서도 끝까지 간다? 그거는 불나방과 같은 겁니다. 불나방과 같이 자기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죠.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피팅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이만반에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정확한 피팅 자세를 알고 자전거를 시작하는 걸 추천한다. 자기는 그래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피팅이 제대로 된다면 좋겠다. 피팅 인프라 구축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세에 대한 의견. 특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마크 추이평 선수인데 한 바퀴 선행도 가는 선수예요. 다르게 말하면 추이평 자세지만 선행도 가능한 자세를 구사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선수 역학적인 어떤 지식도 상당했습니다. 몸은 삼동질이다. 그래서 자전거와 몸이 가깝게 있을 때 큰 힘을 낼 수가 있다. 크랭크를 수직으로 밟을 때 큰 힘을 낸다. 그래서 자기는 앞쪽으로 최대한 거리를 가깝게 하라. 페달도 수직으로 누르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추이평 자세는 선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는 그걸 뒤엎어버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행도 가능한 자세, 추입 자세를 만든 거죠. 흔히 앞쪽 근육을 많이 써서 빨리 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선수는 생각이 틀렸어요. 몸통과 골반을 사용하게 되면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시합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인터뷰 내용 중에 선수들은 자기만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다만 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향을 잡은 것보다 어떤 그런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피팅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기량이 향상이 된다면 충분히 선수 피팅도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찾은 거죠. 자, 선수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선수 여러분, 피팅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하고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멀리 내다보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선수와의 소통에서 나온 어떤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기량 향상과 원하는 어떤 자기도 편하게 느끼면서 퍼포먼스도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찾는데 조금 더 생각할 어떤 시간 아니면 어떤 생각해 볼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피팅 전문가 박광진 소장이었습니다.